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공모주를 살펴보는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영상은 9월 공모주의 핵심을 총정리하면서 어떤 공모주에 주목해야 하는지 저희 야너주의 생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9월에는요, 스펙 종목을 제외하고 일반 기업 공모주가 영상을 촬영하는 8월 30일 화요일 기준으로 총 10개의 종목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썬바이오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청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9월 3주차에는 무려 WCP, RP바이오, 핀텔이 청약 일정이 겹치는 공모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죠. SBB테크의 청약 이후에는 다시금, 모델솔루션, 플라즈맵, 샤페론, 그리고 이노룰스의 청약 일정이 겹쳐 있기 때문에요. 공모 청약을 진행한 기업은 10개이지만 중복되는 일정을 감안할 경우에는 실제 청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조금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런 9월 공모주의 간단한 기업 개요부터 공모 개요까지 워밍업으로 살펴보고요. 저희 야너주는 어떤 공모주 주목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9월의 공모주 탑3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야너주가 주목하는 9월의 공모주 탑3는요. 1순위 WCP, 2순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3순위 SBB테크입니다. 먼저 1순위 WCP는 이미 많은 공모주 투자분들이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2차전지 습식 분리막을 생산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전체 공모액이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무려 9천억 원, 일반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수량도 225만 주로 공모 규모도 매우 크고 사업 영역도 현재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2차전지 섹터라는 점에서 9월 단연 1순위 주목할 공모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야너주가 주목하는 두 번째 공모주는 9월 15일에서 16일 날 청약을 진행하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전체 공모액이 650억 원으로 중형급 공모주인 데다가 일반 모집 수량도 90만 주가 넘어서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고 또한 사업 영역 자체가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야너주가 두 번째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공모주는요, 바로 SBB테크입니다. SBB테크는 공모 금액은 220억 원대로 작지만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와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감속기와 베어링이 일본 제품이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 부품을 국산화하는 테마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저 야너주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9월의 일반 기업 공모주를 하나씩 워밍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청약을 하는 썬바이오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바이오는요, 패길레이션이라는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 의료기기, 진단기기 등을 개발하는 의약품 제조 회사입니다. 자, 여기서 패길레이션 기술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패길레이션 기술은 PEG, 폴리에틸렌 글리콜 고분자를 타겟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공유 결합하여 타겟의 양리적인 성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썬바이오는 이러한 패길레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체내 잔존 시간을 증가시키고 면역 반응을 억제하며 구조적 안정성 등을 부여해서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진단기기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썬바이오는 패길레이션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PEG 유도체 제품 자체를 판매함으로써 제품 매출을 이뤄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 대해서 로열티 매출을 받고 있습니다. 즉 패길레이션이 적용된 해당 제품이 판매될 경우에 러닝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PEG 기술을 이용한 기술 이전 수수료를 받는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2021년과 2022년 상반기까지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역시 PEG 유도체 제품 매출이 2021년에 70억 원으로 70%, 2022년 상반기에는 22억 원 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썬바이오의 가장 중요한 공모 특징은 바로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는 점입니다. 썬바이오는 2016년 1월 22일 코넥스에 상장되었는데요. 이번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영상을 촬영하는 8월 30일 기준으로 코넥스에서 주가는 16,000억 원대로 시가총액은 1,800억 원대에 해당하는데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기존 주주들의 매도 가능 물량이라는 점에서는 약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썬바이오의 상장 이후 유통 물량은 전체 상장 예정 주식수의 66%에 달하는 820만 주인데요. 이 중에서 소액 주주의 물량이 약 597만 주, 전체 상장 예정 주식수의 48%에 달하죠. 이러한 썬바이오 공모가 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유통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 가격 상단은 16,000원으로 상장 예정 시가총액은 2,000억 원 수준인데요. 주관사는 썬바이오를 21,500원으로 평가하면서 주관사의 평가 대비해 공모가 상단 가격은 26% 할인된 가격입니다. 이러한 주관사의 평가는요, 2023년부터 2025년의 추정 순이익을 현재 가치화한 평균 91억 원에 비교 기업의 PER 밸류에이션 30배를 적용해서 계산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두고 판단하면 썬바이오는 미래의 추정 순이익과 비교적 높은 PER인 30배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미래 가치를 꽤나 반영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상장일 날 유통 가능 주식은요, 앞서 설명드린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라는 단점과 같이 유통 비율이 무려 65%나 되기 때문에 단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썬바이오는 환매 청구권을 부여했는데요. 무려 9개월 동안 청구할 수 있게끔 기간을 길게 잡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는데 주가가 공모 가격을 밑돌 경우 9개월 동안은 그 손실을 10%로 줄일 수 있다는 환매 청구권의 장점이 부여됩니다. 자, 이러한 썬바이오 공모 개요 및 최종적인 결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바이오는 액면가 500원에 희망 공모 가격은 14,000원에서 16,000원을 잡아두었는데요. 먼저 희망 공모 가격 상단인 16,000원이 현재 코넥스의 주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썬바이오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공모 주식수는 61만 6천주, 일반 모집 수량은 15만 4천주이고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 모집하는 금액이 공모가 상단 기준 25억 원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공모주라는 점, 공모주 모집은 모두 신주 100%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썬바이오 청약일은 13일에서 14일, 주관사는 하나증권인데요. 하나증권의 경우에는 청약일 기간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의 경우에는 청약 자격이 부여되죠. 공모주 청약의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자, 썬바이오는 미래 추정이익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는데 바이오 IPO의 경우 미래 추정 순이익이 잘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낮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월 공모주 두 번째 워밍업은 바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칩 설계의 핵심 기능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이러한 반도체 칩 설계 중에서도 전력 및 면적 효율성이 높은 엣지 환경용 신경망 처리 장치인 MPU와 고성능 토탈 메모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왼쪽 그림이 신경망 처리 장치 MPU의 시스템 개발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고성능 토탈 메모리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라이선스 피와 로열티로 나뉘는데요. 먼저 라이선스 피는 IP 라이선스라고도 불리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고객사가 칩 개발 과제를 시작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IP를 사용한다면 라이선스를 하는 시점에 일회성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로열티 매출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IP가 적용된 제품이 파운드리에서 실제 양산이 시작되게 되면 계약 조건인 칩 생산량에 칩당 로열티를 곱해서 받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이선스 피는 일회성, 로열티 매출은 꾸준히 매출량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열티 매출이 많으면 더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2022년 반기 기준으로 라이선스는 전체 매출의 91%인 64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지만 현재 로열티 매출은 0.2%로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본인들의 목표를 앞으로 라이선스 대 로열티의 매출을 50대 50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죠. 자, 이러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공모 가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가 평가한 금액은 22,700원, 시가총액은 5천억 원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공모가격 상단은 18,000원으로 주관사의 평가 대비 21% 할인된 가격입니다. 이러한 주관사의 평가는 2024년과 2025년의 추정 순이익을 현재 가치화한 평균 수치에 PER 38배를 적용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비교 기업으로는 국내 기업이 아니라 다 해외 기업을 참고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일날 유통 비율과 유통 금액은요, 유통 비율 자체는 27%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상장 예정 시가총액이 큰 만큼 유통 가능 금액도 994억 원으로 높은 편이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환매 청구권을 3개월 동안 부여합니다. 이러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공모 가격은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천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성을 현재 이미 높게 평가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공모 수량은 363만 주이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도 90만 주가량을 모집하기 때문에 공모 금액은 중형급이며 매출 방법으로는 신주 매출 85%에 구주 매출도 15%가량 존재합니다. 이러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15일에서 16일 청약을 진행하며 주관사는 삼성증권이죠. 9월 15일에서 16일에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단독으로 청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많은 투자 자금이 모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9월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 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영상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세요. 바로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WCP 청약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9월 3주차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WCP입니다. WCP는 전기차용 리튬이온 2차전지의 주요 원재료 중의 하나인 분리막을 생산 및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자, 분리막은 2차전지 내에서 양극과 음극을 격리해서 전기적 단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보시는 왼쪽의 그림이 2차전지 내의 양극재와 음극재의 충전 방향과 방전 방향이며 오른쪽 그림에서 분리막이 어떻게 원통형과 각형에 각각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WCP는요, 2차전지 분리막 제품만을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는 단일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WCP는요, 분리막 중에서도 습식 분리막을 생산 판매하는데요. 자, 가공 방식으로 나뉘는 건식 분리막과 습식 분리막은요, 먼저 건식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 공정이 간단하지만 기공 사이즈가 불균일하고 습식에 비해 기계적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습식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 공정이 복잡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균일하게 기공의 사이즈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더 얇은 두께로 만드는 방막화의 습식 분리막이 유리하여 글로벌 분리막 수요로 봤을 때 습식 분리막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습식 분리막이 전체의 66%, 건식 분리막이 3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WCP가 9월에 가장 주목받는 공모주로 꼽히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 2022년 공모주의 침체기, 주식시장의 침체기 속에서도 2차전지 공모주들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차전지 재활용 업체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성일하이텍의 경우에는요, 공모주 상장일 당시의 주가 흐름은 따상에 실패했지만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주가가 13만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WCP가 주목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공모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WCP는 9월에 예정되어 있는 공모주 중에서 단연 전체 공모액과 일반 공모액이 가장 큰 공모주로 나머지 종목들의 전체 공모액과 전체 공모액을 합쳐도 WCP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큰 공모주입니다. 이렇게 공모 규모가 클수록 예상되는 이익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공모 규모가 큰 게 중요하죠. 자, 이러한 WCP의 공모가 산정 방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CP의 공모가 상단 10만원은 예정 시가총액으로는 3조 4천억 원인데요. 주관사는 13만 3천원으로 WCP의 가격을 평가했죠. 이러한 주관사 평가 대비 공모 가격 상단은 약 25% 할인된 수준입니다. 주관사의 평가는 2022년에서 2024년의 추정 EBITDA 1,075억 원에 비교 기업인 SKI 테크놀로지부터 코스모 신소재와 해외 기업 두 곳의 평균 배수인 EBITDA 43배를 적용해서 계산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WCP의 상장일날 유통 비율은 40%,
유통 가능 금액은 1조 3,500억 원으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WCP는 인기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다 환매 청구권도 3개월 부여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WCP 최종 공모 개요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공모 가격은 8만원에서 10만원인데요. 공모가 상단으로 결정이 된다면 상장 예정 시가총액만 무려 3조 4천억 원이라는 대형 IPO가 됩니다. 공모 주식수는 900만 주인데요. 일반 투자자에게 225만 주를 모집하며 금액도 일반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금액만 2,250억 원으로 9월 최대 규모의 공모주입니다. 이러한 WCP는 KB증권과 신한증권, 삼성증권 3개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데요. 공모 수량은 KB증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신한, 그 다음으로 삼성증권 순입니다. 단 최소 청약에 참여를 하려면요, KB증권은 20주를 해야 최소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특이한 점으로 꼽히는데요. 만약 공모 가격 상단으로 정해진다면 20주 청약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WCP는 현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2차전지 테마주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는 공모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9월의 공모주 다음은 WCP와 청약 일정이 겹치는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RP바이오입니다. RP바이오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핵심 강점은 바로 연질 캡슐을 생산하는 능력입니다. 연질 캡슐이란 액상의 내용물이 젤라틴으로 된 캡슐 기제에 충진되어 있는 제형을 말하는데요. 아마 오메가3 드시는 분들은 이러한 연질 캡슐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RP바이오는 핵심 강점인 연질 캡슐뿐만 아니라 정제, 스틱 제품 등 다양한 형태로 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생산 공급하는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RP바이오의 매출을 살펴보면요, 대표 품목에 우리가 익숙해 보이는 제품들도 눈에 띄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RP바이오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ODM 회사라는 점입니다. RP바이오는 처음 OEM 제작 회사로 단순 제조업체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자체 개발한 제품을 다른 제약사나 전문 유통처에 공급하는 ODM 사업으로 확장한 상황이며, 초창기에는 의약품 제조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확장해서 질병의 치료에서 더 나아가서 예방까지도 사업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RP바이오의 공모 가격 산정 방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RP바이오의 공모 가격 상단은 13,000원으로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1,160억 원인데요. 주관사는 15,800원으로 평가하며 주관사의 평가 대비 공모가 상단은 18% 할인된 수준입니다. 주관사가 RP바이오를 평가할 때는 최근 4개 분기의 순이익인 126억 원에 비교 기업인 건강기능식품 생산 대표 업체들인 서흥, 노바렉스, 콜마 B&H의 평균 밸류에이션 PER 11배를 적용해서 공모 가격을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9월의 공모주 중에서는 가장 실적 베이스의 공모주 평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이익을 반영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비율은 35%, 유통 가능 금액은 355억 원이며 환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RP바이오의 공모 개요 살펴보면서 최종적인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P바이오의 희망 공모 가격은 만원에서 13,000원, 공모 주식수는 120만 주이며 일반 투자에게는 39억 원을 모집하는 초소형 공모주입니다. 다만 RP바이오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WCP와 일정이 겹친다는 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비례 청약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는 실적을 잘 내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의 확장성에는 조금 의문이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공모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WCP 그리고 RP바이오와 청약 일정이 겹치는 핀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텔은 스마트시티와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을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러한 핀텔이 개발한 제품으로는 AVAX와 프리벡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AVAX와 프리벡스는 전체 매출의 각각 83%와 15%를 차지하고 있는 핀텔의 주요 제품이죠. 자, 핀텔의 비즈니스 모델은 정부 및 지자체 등에 광금 납품을 하는 것이 주된 공급인데요. B2G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카메라나 서버 등 하드웨어 장치까지 결합해서 시스템으로 납품하는 게 핀텔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러한 핀텔의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요, 2022년 반기 기준으로 보안에서의 매출이 70%, 교통에서의 매출이 16%였고요. 작년인 2021년에는 보안에서의 매출이 53%, 교통에서의 매출이 약 28%로 보안과 교통 제품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핀텔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중정부기관 등 조달청, 나라장터 및 기관 자체 시스템에 자신들의 제품을 공급하는 B2G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핀텔은 공모가 상단을 8,900원으로 시가총액으로는 1,000억 원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는데요. 이는 주관사의 평가인 11,200원 대비해서는 21% 할인된 수준이며, 이러한 주관사의 평가는 2024년에 추정순이익에 PER 20배를 적용돼서 계산되었습니다. 핀텔의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27%, 유통금액은 242억 원으로 유통비율과 유통금액이 낮다는 장점이 있고요. 환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핀텔의 공모 개요 최종적으로 살펴보면 희망 공모 가격은 7,500원에서 8,900원으로 상장 예정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의 작은 종목입니다. 공모 주식수는 총 200만 주, 일반 투자자에게는 50만 주인 45억 원을 모집해서 공모 규모가 매우 작고요. 청약 일정이 9월 20에서 21일로 청약 일정이 WCP와 겹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주관사인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청약 전일까지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핀텔, WCP와 청약 일정이 겹치는 데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정부에 주로 납품하는 회사로서 키워드는 스마트시티를 내걸었지만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공모주는 바로 SBB테크입니다. SBB테크는 기계장치의 구동 부품인 베어링과 감속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베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정밀 감속기 부문으로 확장했습니다. 특히 로보 베어링의 경우에는요,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진공 로봇의 구동부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입니다. 자, 이러한 SBB테크의 주요 제품을 살펴보면요, 2021년과 2022년 상반기에 로보 베어링과 감속기의 성장이 두드러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SBB테크는요, 앞으로의 사업 방향으로 바로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및 반도체 공정용 로봇 베어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SBB테크가 미래에 추정한 매출액을 살펴보면 감속기 시장에서 올해 40억 원에서 내년에는 150억 원대로, 베어링 시장에서는 올해 68억 원의 매출에서 내년도에 85억 원으로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SBB테크는 일본 제품이 과점화하고 있는 하모닉 감속기 시장의 국산 침투를 크게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모닉 감속기 시장은 일본의 2개 회사가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일본 제품들이 시리즈화된 표준 모델 위주로 판매하고 있어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적용된 특수사항에 대해서 대응이 부재하다고 합니다. SBB테크는 자신들이 국내 및 글로벌 고정밀 감속기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SBB테크는 공모 가격 상단을 12,400원,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750억 원으로 잡았고요. 주관사는 SBB테크를 18,400원으로 평가하면서 공모가 상단은 주관사의 평가 대비 33% 할인된 가격입니다. 주관사의 평가는 2024년에 추정순이익의 현재 가치인 40억 원에 비교 기업 4개의 평균 밸류에이션인 PER 28배를 적용해서 계산이 되었고요. 미래의 추정순이익과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점에서 이미 미래 가치가 꽤 많이 반영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장일날 유통비율과 유통금액은 상장일 유통비율은 34%, 유통 가능 금액은 250억 원대로 매우 낮은 상황이며 환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자, SBB테크 공모 개요 최종적으로 살펴보면서 최종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공모 가격 1,100원에서 12,400원으로 상장 예정 시가총액이 1,000억 원도 안 되는 매우 작은 공모주라는 점, 공모 금액은 전체의 220억, 일반 투자자에게 56억 원을 모집하는 초소형 공모주인데요.
매출 방법에 구주 매출이 34%나 차지하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매출 대상자가 최대 주주가 아닌 2대 주주인 재무적 투자자의 매출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SBB테크는 미래에셋증권에서 9월 22일에서 23일 단독으로 청약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WCP에 청약을 했다 환불되는 금액으로 SBB테크에도 청약이 모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숨가쁘게 9월에 공모주 6개 종목에 대해서 워밍업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의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9월에 남은 일반기업 공모 4개, 모델솔루션, 플라즈맵, 샤페론, 이노룰스는 2부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 주의사항 안내드리면요. 본 영상은 공부하는 영상일 뿐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주의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 야너주와 함께하는 9월 공모주의 핵심 내용들을 총정리해보는 1탄 영상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공모주 영상으로 돌아온 만큼 꼼꼼하게 내용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나머지 4종목은 2부 영상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2부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2부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